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상과 문화 강좌의 이성준입니다. 지난번에 강좌를 하다가 일시 중단했습니다. 그 이유는 화질이 좋지 않고 음질이 역시 불량하다 하는 평가가 나왔고, 저 자신도 그것이 불만스러워서 시설이 개선될 때까지 좀 시간을 더 보내자, 뜸을 들이자 이렇게 생각했는데, 또 일부 시청자들께서는 계속 해달라, 화질이 큰 문제가 아니다 하는 분들도 계셨습니다. 그래서 저로서는 완벽하게 해가지고 서비스를 해드리고 싶은데 그것이 잘 안되니까 우선 급한 대로 강좌를 계속하고 빨리 시설 보완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도록 그렇게 작정을 했습니다. 먼저 부탁드린 말씀은, 이 강의를 하면서 유튜브 회사에서 어떤 방침이 있습니다. 구독자 수가 많으면, 그리고 좋아요라고 하는 그 반응을 보이는 사람 수가 많고, 또 이 방송을 다른데 보내는 그 공유 그 숫자가 늘어나면 회사가 일정 혜택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구독자로 해서 또 좋아요를 누른다고 해서 한 푼도 누구에게도 돈이 들어가는 아닙니다. 아무런 금전적 부담도 없고 손가락 하나 놀리는 그 수고에 따라서 화질이 개선되는 그런 혜택이 주어진다는 방침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그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신목리 하는 이런 유튜브에 신목리라는 이 스펠링을 써가지고 치시면 제 방송을 언제나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궁금하시면 보아주시고 댓글까지 달아주시면 더 고맙겠습니다. 댓글은 격려도 좋지만, 격려는 더 좋지만 비판도 얼마든지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소회를 기탄 없이 저에게 보내주시면 제가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늘은 먼저 한자 강의를 하고 그 다음에 사상과 문화 강의를 연이어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방송 전문하는 분들은 요새 사람은 긴 시간 하면 보지 않는다, 3분 이내로 끝내라, 3분 넘으면 곤란하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많이 주저를 했습니다. 3분 가지고 무슨 얘기를 하겠습니까? 저는 글자 하나를 가지고 3시간 4시간 얘기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담긴 의미가 엄청나게 함유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것을 3분 내에 한다는 것은 도저히 하지 않는 것만 못하다, 이런 입장이기 때문에 그래도 긴 시간은 곤란하니까 가급적이면 20분 이내 강의를 끝내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으니까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벼슬관자를 가지고 한번 공부를 해 보겠습니다. 요새 취직이 잘 안되고 하니까 공무원이 되면 월급이 보장되고 그렇게 되니까 공무원이 되려고 많이 노력합니다. 수많은 사람이 거기에 응시를 하고 휘비리가 엇갈리는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공무원이 된다는 것은 관리가 된다는 얘기인데, 이 관자가 어떻게 나온 글자냐, 이것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글자는 우리가 흔히 쓰는 그 글자의 모양과 약간 다른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즉, 이런 글자를 쓰고 여기다가 위에다가 간무리를 이렇게 한 글자가 이 벼슬관자입니다. 그러면 보통 우리가 쓰는 이 글자가 뭐냐? 이건 아무 글자도 아니에요. 이런 글자는 없습니다. 없는데 흔히 많이 쓰이죠. 그래서 원래 글자가 뭐냐를 찾아가지고 그 가장 멀리 거슬러 올라가면 갑골문까지 가야 되는데, 갑골문이 아닌 것도 정확한 것이 많기 때문에, 그러나 갑골문 이후에 모든 글자가 훼손된, 자연히 훼손된 그런 경우는 갑골문을 더듬어 보지 않으면 글자를 풀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다행히 갑골문이 충분히 밝혀져 있기 때문에 이 자원 해설이 가능하게 됐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바입니다. 이 글자는 작은 언덕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음은 태자예요. 그러면 간머리는 뭐냐? 간머리가 사람이 머리에 쓰는 가시란 뜻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간머리는 머리에 가설성 같은 형태라고 해서 간머리라고 부르는데, 이것은 의미도 아니고 모든 것이 잘못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이것을 집면이라고 불러주시면 좋겠습니다. 뜻은 집이라는 뜻이고 음은 면입니다. 한 글자가 여러 가지 뜻을 갖고 있는 글자들이 대부분인데, 이 집면자는 집이라는 뜻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기억하기도 좋습니다. 작은 언덕과 집이라는 뜻을 가지고 이제 만든 글자가 벼슬관자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 현재 입장이 아니라 글자를 만들었을 때 그 당시의 상황을 유추해 보아야 글자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한 마을이 있고 도시가 있고 또는 나라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관청을 세워야겠죠. 그 나라를 또는 그 도시를, 그 마을을 다스리는 관청이 있어야 됩니다. 그 집이 필요하죠. 그래서 집민자가 들어가는 거예요. 간무리하고는 아무 관계 없습니다. 가시 아닙니다. 예를 들면 집가자 보면 돼지 십자하고 소위 간무리, 즉 집면자를 합쳐서 이제 집이라 그러는데, 이것도 수십 가지 뜻이 있습니다. 집이라는 뜻만 있다면 왜 그러면 또 돼지란 말과 하고 집면을 합쳤을까 하는 그런 문제가 나오는데, 어쨌든 간에 집가자에서 이 간무리는 가시 아니고 집이다. 그래서 집이라는 뜻으로 쉽게 이해되는 그런 측면을 갖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면 좋겠습니다. 우선 한 나라를 생각해 봅시다. 한 나라가 있으면 그 나라는 임금이 있습니다. 임금을 그 옛날 사람들은 아버지같이 생각했어요. 아버지라고 여겼습니다. 그리고 임금은 또 아버지 같은 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한 거예요. 즉, 한 집안에 아버지가 있으면 그 아버지가 확장된 것이, 그 집이 확장된 것이 국가이고, 그 국가의 어른은 바로
임금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나라의 어른이자 아버지 격에 있는 분이 임금이에요. 이런 이게 제가 판사는 이 글자들이 이 글들이 바로 관자가 갖고 있는 뜻입니다. 벼슬은 하나의 뜻만 있는 게 아니라 한 20개 가까운 뜻이 쭉 이어지는데 그 중에 이런 뜻이 있다는 것을 이번 기회에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임금이 나라를 다스리는데 지배하는데 또는 관리하는데 그래서 지배하다 관리하다는 뜻이 그대로 나옵니다. 혼자서 다 못하겠죠. 혼자서 못하니까 조직을 만들어 가지고 관리 조직을 만들어서 행정단위로 나누고 해 가지고 위임을 해야 됩니다. 군원은 위임해서 통치를 하는 것이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은 방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집을 짓는데 어디다 짓느냐, 작은 언덕이 있는 기슭 앞에다 짓습니다. 산기슭에 짓는 거예요. 왜 작은 언덕이냐? 이것은 크게 두 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전쟁을 할 때 유리한 입장에 서려면 고지에다가 집을 지으면 좋습니다. 그러나 고지에다 집을 지으면 물 문제가 당장 대두되겠죠. 그러면 식수가 없으면 생활하기 어려우니까 앞에 반드시 물이 있고 뒤에 산이 있는 큰 산이 필요 없습니다. 작은 산이 좋습니다. 즉 우리나라의 중앙청이 또는 경복궁이 어떤 위치에 있느냐, 뒤에 북한산이 있고 그 다음에 앞에 청계천이 있고 그런 환경 조건을 갖추고 궁궐이 지어진 것을 보게 됩니다. 궁궐도 일종의 관청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대산 임수 뒤에 산을 지고 앞에 물을 바라보는 그런 위치가 집을 짓는 위치로서 가장 적합합니다. 관청뿐만 아니라 모든 이 북반구에 있는 그 주택들이 이런 원칙에 따라서 지어집니다. 풍수지리학에서의 배산 임수를 얘기하는데 그 이전에 원래 사람이 살기에 필요해서 배산 임수가 입지 조건의 중요한 요소가 된 거예요. 어쨌든 이 관청도 이런 조건을, 환경적 조건을 터전으로 해서 입지 조건을 삼아서 짓게 되다 보니까 작은 언덕이라는 문제가 나왔고, 작은 언덕에 그 집을 짓고, 그게 바로 집이요 관청입니다. 그리고 야근까지 해야 되기 때문에 숙소가 따라 붙습니다. 그래서 숙소라는 뜻이 역시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임금이 아까 말한 것처럼 혼자 다스리지 못하니까 관리를 세워야죠. 그래서 벼슬아치, 벼슬아치를 세우고 그 다음에 벼슬을 줍니다. 임명하죠. 벼슬을 주다. 그 다음에 관직이라는 의미의 벼슬이 여기서 나오고, 이 뜻이 이 글자의 대표적인 의미로 이렇게 인정되고 여기까지 쓰이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모든 뜻이 다 여기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뭘 하느냐? 정사를 베풀죠. 정치를 하는 거예요. 지우겠습니다.
그런데 또 특이한 뜻이 여기 들어있습니다. 지금까지 설명하지 않은 뜻이에요. 기관이라는 뜻이 여기 들어있어요. 기관이 뭡니까? 기관은 사람 인체에 있는 오장육부를 말합니다. 그 외에 여러 가지 기관이 있죠. 수많은 또 조직이 있습니다. 이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기능, 그리고 본바타. 이건 무슨 뜻일까? 이건 관청하고 벼슬하고 아무 관계 없잖아요. 그런데 글자를 만든 분들이 이 뜻을 처음부터 넣어놓았던 겁니다. 그걸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고 도대체 이상하다. 왜 벼슬과 관계되는 글자에 왜 기관이라는 뜻이 있냐. 우리 오관이라 할 때 이 벼슬과 한자를 쓰는 거예요. 기관이라 할 때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이걸 놓치면 그 한자의 묘미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한자는 영원한 글자고 인류가 영원히 버릴 수 없는 위대한 문화 유산이다 하는 것을 다시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예를 들면 인체에 심장이 있고 위장이 있고 또 폐장이 있습니다. 그 외에 다른 장기도 역시 물론 많습니다. 대장도 있고 소장도 있고 신장도 있고 다 있죠. 담낭도 있고 별게 다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어떤 역할을 하느냐 하면 어떤 평소에 우리가 살다가 다급한 일이 생겼다. 이렇게 되면 그 다급한 일을 위기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 에너지가 많이 소모됩니다. 우선 머리를 써야 되니까 머리에 혈액을 많이 공급해 줘야 되고 여러 가지 이제 방안을 찾다 보면 또 무서움도 오고 공포도 오고 도망가야겠다 또는 과감하게 부딪혀서 싸워야겠다 이런 판단을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평소보다 다른 에너지가 필요해요. 이렇게 되면 그 피를 공급하기 위해서 심장이 박동이 매우 빨라집니다. 만일 이때 심장이 그건 당신 일이고 두뇌 당신이 할 일이고 나는 몰라. 그리고 당신이라는 사람 그건 당신의 일이고 나는 관계없어. 이렇게 딴청을 부린다면 그 사람이 어떻게 될까요? 그 심장은 그 사람이 필요 없는 부위가 되겠죠? 또 그 사람이 살아남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런 사람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생겨나지 않게 돼 있어요. 그 위기 상황, 위기 관리를 위해서 심장이 적절하게 활동하게 돼 있고 또 밥을 방금 먹었는데 그런 상황이 벌어지면 혈액을 그 머리를 많이 쓰는 쪽으로 보내다 보니까 소화가 잘 안 됩니다. 왜? 혈액이 공급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 여러 가지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팔이 붕뚱 힘이 솟기도 하고 또는 부들부들 떨리기도 하고 하는 여러 가지 반응이 생깁니다. 즉, 이 몸 전체와 그 장기가 일사불란하게 움직이게 되어 있지 개별적으로 움직이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 개체이자 전체고 전체이자 개체입니다. 전체와 개체가 따로 놀지 않아요. 하나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인체 조직입니다. 관리를 운영할 때도 그렇게 하라는 뜻이 이 글자에 담겨 있습니다. 그 기능을 하라. 그것을 본받아서 관리 기능을 운영하라고 처음부터 글자에 박아 놓은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아까 지배를 한다 그랬죠. 지배를 합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지배가 안 되면 통치가 안 되는 거니까 지배는 맞는데
섬기는 자세로 하라 이게요. 섬기다. 군림하지 말고 백성을 섬기라. 하늘같이 섬기라. 이렇게 글자 안에 못을 박아 놓은 것입니다. 이대로 합니까? 관리들이 이렇게 해요? 이렇게 했으면 나라가 이렇게 됩니까? 정신 차려야 됩니다. 우리가 직장이 없어서 관리되고자 노력하는 거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정치가 잘못돼서 너도 나도 관리가 되겠다는 이런 환경이 벌어지는 겁니다. 옳지는 않습니다만도 일단 관리가 된 이상 우리가 제대로 된 관리가 되려면 백성을 섬기는 자세로 해야 되고, 내에게 주어진 직책이 뭐냐? 직책. 그 소임을 다하기 위해서 내가 뭘 해야 되느냐? 이것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그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론 이 관리 채용 제도가 제가 잘 돼 있다고 보지 않습니다. 아주 못된 거예요. 예를 들면 어떤 용역 회사를 제가 본 적이 있는데, 거기는 그 청소하는 사람이 5명이라면 그 위에 책상에 앉아가지고 손톱 깎고 손바닥 비비는 사람 10명이나 돼요. 그 회사가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사장하고 잘 아는 사람이 있어가지고 너도 넣고 너도 보내고 하는데, 그런데 청소시키면 싫어. 그럼 당신 책상머리에 앉아있게. 이런 식으로 인사관리를 하는 거예요. 그 회사가 되겠습니까? 안 됩니다. 그 길을 가고 있는 것이 오늘날 대한민국의 실정입니다. 온 국민이 깨우쳐야 됩니다. 각성해야 됩니다. 일어나야 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